오늘의 주인공,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의 폭압 속에서 맞서서 선전포고를 하신 송영길 전 대표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세웅 신부님과 박성무 선생님, 그리고 많은 우리 정범구 이사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조계종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우 총무원장님, 사실 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책 출판 기념회를 어떻게 조계사에서 하게 됐냐, 사람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나는 혹시 압력이 들어와서 또 취소한다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시 부처님의 빽이 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 불교를 대표해서 우리 태성 우리 조계종 총무원 선거원 위원장을 맡고 계신 태성 스님과 우리 선우 스님 또 가선 스님 와 계셔서 조계종 총무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모시기가 좀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분들에게 죄송하기 이를 데 없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14명의 검사들이 계장들을 동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아니 여기 우리 아도 사기 피해자들 와 계세요? 여기 정말 이 5천억이 넘는 사기 피해를 받은 이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검찰력을 거기에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부패 2부장인가? 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국가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고 왜 송영길 부르지도 않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선전포고, 이건 말이 아니라 진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우리 변지 대표 가셨어요? 갔어요? 오늘 재판을 했어요. 오늘 변희재 대표가 무슨 재판을 했냐면 윤석열, 한동훈을 상대로 태블릿 PC 조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구속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 판사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일을 이렇게 잡아준 그 판사의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 중요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공판 기일에 한 명도 기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 언론의 무신경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요한 사건에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분들의 지지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선전포고라는 걸 쓰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우리 신부님도 와 계시고 최일도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부족함과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한 어떤 이 징벌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민주당, 저도 국회의원 5선을 했지만 네 5선하면서 뭐 했냐, 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그 바보처럼 권력을 뺏겠냐에 대한 니들 고생을 해야 된다. 니들한테 또 정권을 맡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이 하늘이 주신 저희들의 연단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환란 속에서 축복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변종 바이러스 같은 이런 이 검찰 이 정권을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반성해서 다시는 저렇게 무능하게 정권을 뺏기지 않을 정말 유능한 민주정권 수립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정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 검찰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성경 말씀 인용에 너희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인간들은 사회 정치적 생명과 신뢰의 자본이 있습니다. 정말 이 비겁하게 이 권력 속에 아부하고 편절하는 기회주의 세력들이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겁내지 않고 당대하게 나서서 정말 내놈들의 죄를 이렇게 규명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이 국민들의 외침이 있다면 이런 검찰 정권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영진 국회의원 와줘서 고맙고 열심히 싸워주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한데 막 의총에서 지금 탄핵하는데 한동훈 때문에 막 고민이 있죠. 근데 저 의견을 이재명 대표님에게도 다시 전해주시고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민주공화국입니까? 1919년 3.1운동이 우리가 유관순 누나의 태극기로만 이해되지만 1919년 3월 3일이 원래 고종 황제가 독살돼서 인산일이었습니다. 장례식 날이었는데 장례식 날 3.1운동을 하면은 불경이 된다 그래서 3월 2일로 옮기려고 했더니 그날이 주일이어서 기독교가 반대해서 3월 1일 날 만세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1919년 1월 달에 고종 황제가 독살이 돼서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의 인산일을 계기로 3.1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가 유관순 33인 대표만 생각합니다만 그 한 달 동안 전국적 시위에서 7,000명의 우리 민족이 학살을 됐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7,000명입니다. 몰랐죠, 잘. 7,000명이 죽었다고 일제 그 경찰들한테 그 한 달 동안에 그 피 맺힌 7,000명의 목숨을 바쳐서 이제 우리가 조직적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게 상해 임시정부 아닙니까? 한성 임시정부,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임시정부 합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그 독립군이 만들어져서 최초로 우리 독립군 총대장이 이 일본 왜적들을 때려부셨던 게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 전투, 그 빛나는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맞습니까? 근데 이 홍범도 김좌진 장군을 몰아내고 육군 사관학교에 간도 특설대로 자국의 독립군을 때려잡고자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한 이러한 사람을, 이 백선엽이라는 사람을 그 흉상에 세우겠다는 이 나라, 정말 이게 정권을 뺏긴가 나라를 뺏긴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싸움이나 우리 모두의 싸움은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권 수호 회복 운동과 독립운동,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용산 용문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용산으로 이사 온 이유가 제 아내가 용산 출신이라 우리 함세웅 신부님하고 남정초등학교 같은 동문입니다. 우리 함세웅 신부님도 용산 남정초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제 아내가 남정초등학교 신광여중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성심여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돌다 우리가 인천에서 제 아내를 고생시키다가 다시 이제 일로 오게 됐는데 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바로 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제가 좀 가까이 있어야겠다 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그런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에 지금 집무실을 두고 있지만 제가 사는 용문동은 바로 옆에 효창구정에 우리 산무사 윤봉길, 이봉창 여사의 혼이 숨어 있고 백범의 혼이 숨어 있는 바로 옆 동네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봉창 그 기념관을 조그맣게 우리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밤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앉아서 묵상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봉창 여사 나이 31살이었습니다. 1932년 1월 8일 날 정말 미주바시 일본 황궁 앞에 히로히토가 가는데 그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져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우리 이봉창 열사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정말 재정적 후원이 다 끊겨서 존립이 어려웠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봉창 열사가 용산 출신인데요. 이봉창 열사가 한인애국단 가입 1번 1호 한인애국단원입니다. 그 애국단원의 그 단원 명세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 보면 거기에 수류탄을 들고
이봉창 열사와 윤봉길 열사가 한인 애국단 선서를 하는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선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과 우리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한인 애국단이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리고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되십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 수리탄과 도시락 윤봉길 이봉창 열사의 애국적 단심이 지금도 몸으로 피로 전기로 전달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정말 이 한국 애국단 일원에 대해서 이 검찰 독재의 수계를 반드시 처단하기 위해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박성근 선생님이 지금 과천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이 주신 민유 방본이니 본고라의 방정이라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한다는 이 철학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제가 소화해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정말 삼천리 금수강산에 가을이 되면 이렇게 단풍을 피우면 제가 파리의 거리를 5개월 동안 돌아다녀봐도 파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 서울에 있고 우리 한반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조국을 정말 이 암세포 바이러스 같은 일부 검찰 애들이 아무것도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한가 뭐 있어요. 그냥 일본 유학 갔다 온 연세대 상대 교수, 제가 상대 다닐 때 그분의 아버지가 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연대 교수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법대 가가지고 술 먹고 신춘년에 놀면서 고시도 8번 떨어지다가 겨우 합격하면서 그 와중에 군대를 안 가려고 그거를 부동시라 그래서 군대를 기피한 사람 아니요. 정말 뭘 했어? 이 나라를 위해 자기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기로 했어요. 평생 갑질로 말이죠. 잡아가지고 윤우진한테 스카이 72 골프장에서 맨 접대 받고 부산 저축은행 빼주고 삼보 토건이가 뭐 애들 해주고 맨 만나는 특수부 검사하면서 만나는 재벌들 정치인들 잡아다가 족치고 나중에 나서 다시 친구가 돼가지고 피의자가 한통 속이 돼서 이 정권을 만들어서 정말 이 조국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정말 이게 막 잠을 자다가도 제가 막 피가 끓어서 몽둥이를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쫓아가는 꿈을 많이 꿉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수사조정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수사조정심의 제도라는 것은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도입한 제도인데 이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기한도 없잖아요. 3년이든 이재명 2년, 송영길 지금 7개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검찰이 나를 수사 대상으로 해서 8개월, 1년, 2년을 하고 있으면 나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인이니까 버티는 거지. 이재명이나 송영이 버티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그냥 다 집 망하는 겁니다. 기업 다 망하고 다 그러다 안 되면 자살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검사할 때 한 5명이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검찰이냐고요. 그래서 수사조정심의를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해서 가장 먼저 혜택을 본 사람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채널A 사건으로 자기가 수사를 받으니까 이게 부당한 탄압이다 그래가지고 대검찰청에다가 수사심의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당시 양창수 대법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해서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유해가지고 무혐의 처분받아서 불기소된 게 한동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동훈 장관에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송영길의 돈봉투 의혹이 안 나오잖아요. 물론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제가 도망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몰랐던 일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돈봉투 문제 관련 없다. 지금까지 녹취록 송영길이 시켰다는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뭐 했어? 그 다음에 무슨 안 되니까 무슨 나한테 무슨 4천만 원 무슨 삼자 뇌물이라고 송영길을 모욕하는 거지. 내가 돈 4천만 원에 직무의 양심을 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 조사해보니까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던 우리 정봉구 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셨던 조직입니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수백 명을 지금 조사를 해서 별걸 다 조사하고 있어요. 정말 그 코바나 컨텐츠나 조사하십시오 정말. 이게 나쁜 돈 말이야.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코바나 컨텐츠에 수억 원의 협찬을 받은 것을 서면 조사 하나로 무혐의 처분했던 이놈 새끼들이 말이야. 뭐하는 짓이야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한동훈은 정말 이 민주공화국을 능멸하고 정치적 중립의 7조이랑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한, 그리고 지금 변희재가 주장한 대로 태블릿 PC 주가 조작 의혹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정말 이 범죄 검찰의 핵심 범죄 카르텔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밤에 자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재밌고 우습겠어요. 와, 이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 천공 말을 들었더니 대통령이 되는구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정말 칵테일 마셔가면서 말이죠, 대한민국을 정말 조롱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다. 이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아 시인의 이 노래가 더 절실하게 들려주는 요즘에 우리가 가졌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거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들을 반성하게 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지켜나도록 우리에게 권면의 시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노력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합시다. 저는 계속 싸우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구약 성경에 애쓰다가 페르시아 왕 앞에 가서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외쳤던 그런 자세로 검찰 앞에 싸우고, 저를 검찰이 소환한 날 대국민 대검찰 투쟁 선언을 낭독하고 검찰을 가서 들이받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예. 아니 내년에 이거를 더 이상 두면은 나라가 더 망가지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올해 말 내년에 끌어내야겠죠. 예. 그래서 11월 달에 한동훈부터 어미준, 손준성 탄핵 소추하고 이동관도 탄핵 소추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제 의견을 통해서 국민의 전체 촛불의 힘으로 여러분 밀어붙입시다, 여러분. 예. 그래서 내년 새해는 윤석열이 도저히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열정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 송영길 대표님의 선전포고가 용산까지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